네,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에 부울경 그리고 충청을 찾아서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울산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90.6%, 김두관 후보 8.1%, 김지수 후보 1.4%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90% 넘는 득표율을 보였는데 최 교수님, 네. 사실 김두관 후보 홈그라운드가 PK예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득표율 앞으로 다른 지역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요. 물론 예. 이제 김두관 후보는 경남 지역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뭐 이장부터 시작해서 도지사까지 했고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경남의 네. 상징적인 인물이죠. 민주당에서 경남 지역에 저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 대단히 정말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제 대표 경선에서는 현재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강세가 있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정말 잘 싸우고 뭐 정말 훌륭한 후보이긴 하지만 예.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어떤 이 기세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추세가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뭐 경남 그렇군요. 지역도 예. 이렇게 울산 지역도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경남에서는 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꺾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대세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득표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예. 합니다. 최고위원 결과도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처음으로 그 원외인 정봉주 후보를 앞섰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약간 그 양측연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도전해도 이번에도 총선에 나왔다가 이제 어쨌든 여러 이유 때문에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출마도 못 해보고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전에 서울시장 나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동정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류나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요. 정봉주 의원이 만약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데 만약 대표가 된다고 하면요. 아직은 모르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우려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만약에 당을 이끌게 되면 그 옆에서 정말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소위 이제 어떤 구설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판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경선에서 앞에 이루어졌던 경선은 정봉주 후보가 1등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 이제 울산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했어요. 그 점은 좀 상징만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표가 되면 옆에서 함께 보좌하면서 예.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당원들의 어떤 민의랄까요?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지역 경선도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재명 후보 연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엔 이 후보가 타고 다니는 이 차량의 최고위원 후보 8명을 모두 태웠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선 전에 투표했잖아요. 진짜 어렵더라. 내가 한참 걸렸어 그거 하는데. 투표할 때 네, 한 너무 표는 저 주신 걸로 알아도 되죠? 뭐. 한참 있는 괜찮아요? 얼굴은 좀 약간 붓고 붉은기가 이제 네, 조금 있지만 거의 괜찮은데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허리 저 감옥에 있을 때 따뜻한 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내 가슴에 지금도 잘 갖고 있죠. 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김민석, 강선우, 한준호, 이현주, 김병주 후보 모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탑승 순서가 꼭 명심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참 잘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전 세계 정치가 중에서도 극히 드물게 골드 버튼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당 때 총선할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온라인 싸움에서 완전히 뭐 그때 졌었는 건데 저런 어떤 유튜브 상에서 차에서 저렇게 최고인 후보자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가로서는 아주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완전히 이재명 독재와 사당화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90몇 프로라는 게 민주정당에서는 사실은 극히 보기 힘든 어떤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또 연임하고 있는 DJ 이후로 처음으로 연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이후에 다른 어떤 목소리가 진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이번에 울산에서 최고위원 선거가 이제 조금 흥미로운 사항인데, 이제 정봉주 의원을 제치고 이제 김민석 지금 의원이 1위로 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될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봉주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지뢰 밟은 어떤 군인들에게 경품으로 목발을 경품으로 준다고 해서 그런 많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은 등의 화려한 어떤 막말과 기행을 좀 자랑하신 분인데, 만약에 저런 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한 분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계시고 또 정봉주 의원은 또 딱 앉아 있으면 민주당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 것이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김민석 의원 쪽에 많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힘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한동훈 체제로 전환된 국민의힘 소식,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